해가 이미 중천에 뜬 시각. 빨리 일어나가지고 밥 먹어. 빨리. 오늘 아침도 역시 엄마와 아들의 실갱이로 시작됩니다. 아유, 거의 침대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있군요. 아니. 안 일어났어. 한 달이면 한 5번 담아. 5번? 다 5번 먹는 것도 한 40번 정도. 막 사랑해. 아 진짜 이거. 이쁘다 이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밥 먹지 않나 안 먹어. 아들을 깨우는 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부부만 자리한 식탁. 하지만 두 사람은 밥만 먹을 뿐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양해를 구한 뒤 제작진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부모의 말처럼 며칠째 방 밖을 나서지 않는 아들. 여전히 가족과의 식사를 거부한 채 끼니도 물 한 잔으로 때웠는데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나 여자친구랑 자기도 되냐고. 중학교 앨범을 봤는데 어떤 여자지 걔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저기 학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얘가 자기가 이제 안 지켜줘가지고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몇 명 남자가 강간을 했다는 거. 충격이 있어. 그런 예전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아들의 환청과 망상. 결국 사회생활까지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밥을 사 먹였어요. 먹는 도중에 저쪽 손님들이 이제 7명, 8명 있는데 나한테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나한테 다 자기 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그 핸드폰도요. 길을 가다가 남이 뭐라 한다고 집어 버려버렸잖아요. 깨부셨다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댄다고 하는 아들. 어렵게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중학교 때부터 정맥에서 중학교 때부터 약간 네. 과연 아들은 무엇이 그토록 괴로운 것일까요? 부모는 아이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누구보다 밝았던 아들의 유년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들은 늘 부모의 자랑이었는데요. 180도로 바뀌었지. 보면 웃음이 없어졌어 진짜로. 그건 우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잖아. 애기 아빠 그때는 사업 부도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회사가 또 부도 났죠. 그러다 보니 그걸 하면서 엄청나게 둘이 하여튼 1, 2년 동안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웠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찾아온 가정 위기. 부부는 매일 싸웠고 그 사이 아들은 홀로 방치되었습니다. 뭐 갈게. 밥 먹어 아빠고. 응? 그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아내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러 나가고 집안 살림은 자연스럽게 남편 몫이 됐습니다. 외출을 안 하세요? 잘 많죠. 아버님들. 일어나 있는 아들. 그러나 침대에 앉아 있을 뿐 방 밖을 나서지 않는데요.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옷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어? 그냥 엄마가 꺼내주면 돼요. 그럼 오늘 꺼내주신 옷은 있어? 네, 여기 있어. 제작진도 몰랐던 사실.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성인인 아들의 옷을 매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도 함께 자고 있었는데요. 좀 불편하지 않아? 그래도 다 큰 아들인데. 안 불편해요. 좀 편해 그러면? 네. 아들은 어느새 어머니의 과잉 보호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부자만 남은 집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대화를 안 하고, 예?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적이지 않은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아들. 과연 문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네. 아휴, 막 보는 내내 답답하고 안타깝고 네네네. 정말 어떠셨어요? 좀 선생님 지켜보시면서. 지금 그 아드님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죠. 네. 원래 두 분이 좀 사이가 틀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핵심에는 아드님 문제를 바라보는 네. 또 서로의 견해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이 과정에서 또 서로 이제 상대방의 탓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아니 21살이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고 예전에는 또 뭐 1, 2등 할 정도 모범생이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또 상황이 간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과잉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죠. 애기 다루듯이. 그렇죠.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깨워주고 네. 그리고 옷을 찾아주고 네. 이런 어머니의 과잉 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시면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표정이 대단히 비슷하죠. 네. 그게 무기력해 보이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가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것을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병명으로 추정을 한다면 이제 오래된 만성 우울증일 수도 있고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일 수도 있고요. 망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이제 구원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자책망상에다가 또 어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이제 관계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관계가 없는데 나랑 관계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수근수근대고 욕하는 것 같은 피해망상. 네. 게다가 이제 환청이라고 해서 예.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현상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정신과적으로 조현병, 네. 과거는 이제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점점 사회적 위축이 돼요. 그리고 네. 인격이 변화가 되면서 퇴행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치료를 안 하면 거의 방에만 틀어박히면서 의식주를 거기서 다 해결할 수 그럼 자살 같은 것도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생 상태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죠. 이 친구가 상담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엄마를 확 밀치고서 엄마가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요? 나가서 원래는 부모님하고 그 아이까지 그 큰 자녀까지 해서 셋이 상담, 가족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이가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고 소식을 두절해버려가지고 네. 그 부모님 두 분만 일단 상담을 시작하게 됐죠.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자,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단번에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보고 또 시행해보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운둔형 외톨이 아들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내면 치료를 위해 체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몸에 힘을 점점 더 많이 빼면서 편안하게 조금 더 힘을 내서 손가락 쭉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이는 아들의 체면 치료. 체면을 계속 유도했지만 끝내 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습니다. 쉽게 나오는 사람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지금 때문에 왜 힘들어요? 결국 아들의 체면 치료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체면을 방해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기력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최면을 해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면 반응이 잘 안 나오거나 아주 늦게 나와서 실제로 최면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경정신과를 찾은 가족.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뭐 그 여학생이 내 사귀자는 얘기를 거절했는데 그 친구가 그 여학생이 완전히를 당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혹시 그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아들의 상태. 이어 우울증과 불안장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아들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옛날에 그 있었던 그 여학생 사건도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사실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건 요새 이제 병명이 바뀐 거고요.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었어요. 근데 병이 심각합니다. 사실. 네, 실제로 따지면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부모.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심리극 연구소.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빠가 경험을 봤냐고. 살아가면서요? 뭘 살아가면서요? 뭘 어떻게 경험했는데? 너 말로 해서 어떻게 알아? 그게 생활이랑 똑같은 치료를 거부하는 아들.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심리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설명은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이 죽을 때 그 느낌이에요. 죽을 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에게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 그냥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저도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할 일을 하면서 좀 불편할 때만 쳐다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재미가 없죠. 저는 무관심이 좋아요. 처음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는 아들. 눈물을 보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내가 기억하는 엄마하고 아빠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항상 싸웠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네. 싸웠고. 본격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가가 투입되고 과거 상황을 재현하며 아들의 아픔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서 그럼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애가 아프면 아픈 치료를 해줘야 되고 신경정지와 신경정지보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애가 게을다, 애가 뭐 공부하기 싫어서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말도 하기 싫어요.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야 되는데 뭐 일 그만두라, 성질 내면서 그런데 나는 안 힘들은가? 뭐 위장 결혼해가지고 필리핀 여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하도 돈돈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말 같은 소리. 내가 뭐 돈돈돈해야지.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어느새 아들 걱정은 사라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두 사람인데요. 이번엔 부모가 아들의 입장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천을 이용해 부모의 감정을 아들에게 전달할 텐데요. 과연 부모는 역할극을 통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몇 년을 살았지만 당신은 못 믿겠어. 나는 20몇 년을 살았지만 믿으면서. 당신을 못 믿겠어.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다 애 때문이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자꾸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데? 나는 당신을 지금 나는 애 부모의 모습을 아들이 되어 지켜보는 시간. 서로를 비난만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아들의 고통이 느껴지는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케이. 나는 아들인데 지금 엄마 아빠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부끄럽고 창피해. 엄마 아빠가? 오케이. 부부간의 이런 모습들이 자녀에게 뭔가 상처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네. 아들의 마음을 알고 난 후 더욱 밀려오는 후회감. 네가 빨리 하루빨리 좋은 삶이 이루어오기를 바래. 아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의 주장만 펼친 부부. 미처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부모로서 애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죠. 한마디로. 우리가 변하면은 아이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얻었어요. 엄마 아빠가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어요. 고마워. 이번 기회를 통해 변화를 결심한 가족. 2달 동안 진행된 가족의 집중 상담 치료.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달 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가족. 한번 따라올까? 따라보는. 평소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세 사람인데요. 대화도 없이 냉랭했던 가족에게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자체가 이상해요. 아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서로 가슴앓이만 하던 가족. 아직은 모든 게 어색하지만 노력을 시작해 봅니다. 지금은 쉬는 과정이고 방황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맞죠? 성혁이? 사랑해? 사랑해. 가족의 문제는 누구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닙니다. 서로의 작은 노력이 변화의 시작입니다.